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밀렸는데 이 항상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대로 대세 상승장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요런 또 걱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밀리게 됩니다. 이게 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 없고 미래의 어떤 기대감.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아서 대선이 유리하다.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대선에서 패배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언제입니까? 트럼프. 예,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유리한 게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양책을 할 것이다. 예, 요거랑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할 것이다. 그 기저효과 때문에 그 작년에 6월, 7월이 많이 좋았습니다. 예, 미국 전월 대비 CPI를 보면 일단 5월 달에 이미 4.9%가 나왔고, 지금은 보시면 작년 6월이 1.3%가 올랐습니다. 5월이 1%가 오르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추가로 되니까, 그럼 전월 대비 0.2%가 오른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0.8%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에 한 0.2%가 된다. 그러면 1.3%에서 0.2%니까 1.1%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4.9%까지 찍었는데 여기서 거의 2%가 빠지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7월 달이 되면. 그러면 적어도 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망하는데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뭐라도 하겠지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상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당장 모멘텀이었고, 가격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2600선이 부담입니다. 뭐 아주 호황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 실적 대비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세장에서 나올 법한 밸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결국 기대감인데, 기대감이라는 것도 작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대감이 아무리 커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을 어느 정도 긴축을 통해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또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게 이제 유동성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올 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풀려서 유동성이 공급된 게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된 거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릴 수가 없는. 근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제조업 강국이라서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 한국이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부동산이 한 번은 더 있을 것이다. 파동이. 상승 파동이. 물론 이제 인구가 줄고 뭐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 되고 뭐 맞습니다만, 그런 게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택 강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낡는 것인데, 낡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낡는 게, 발음이 이상한데 아무튼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를 아직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유동성을 반영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이 결국은 이자보다 덜해서 약세인 경우는 있겠지만 가격이 뭐 폭락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돈을 그만큼 증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한풀 꺾이지 않을까. 다만 이미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 추세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계속 하락장이었습니다. 계속 하락장이고 고점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처음 돌아선 게 요때 돌아서면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 추세가 얼마나 갈 것이냐라고 보면 보통 오른 만큼 내렸고 내린 만큼 다시 오른다라고 보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초반에 강세냐라고 보면 초반에 매물 소화하다가 나중에 강세일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예측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게 돈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우깡 예전보다 새우깡 덜 사 먹어도 가격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영하는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를 해서 97년 이후로 그때보다 못 삽니다, 우리가. 근데 그때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주식시장도 결국은 우상향일 것인데 당장 안 올라가면 재미가 없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 비중 조절 과정에서 적어도 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주식 수는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3,000원에 만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지고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절반을 팝니다. 그럼 5,000주로 떨어지고 근데 다시 3,000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5,000주를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요 차익분만큼 2,000원만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차익에 2,000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만큼을 더 샀을 때 5천 만주 3천만 원치 갖고 있다가 5천만 원이 돼서 반절을 팔았습니다. 2,500을. 그리고 다시 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도로 담습니다. 그럼 1,500이고 나머지 1,000이 남으니까 한 3,000주를 더한다. 그래서 13,000주로 간다. 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 대응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뭔가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좀 우연히 또 좋은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 일단 뭐 저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저를 위한 거냐? 뭔가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약속 어기고 이런 거 정말 막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싫어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는 일은 대부분 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달받은 게 변동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전달받은 게 틀려지면 또 제가 말을 바꾸는 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힘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여러분들께 실수하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께 말이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힘들고 뭐 이런 거가 힘드니까 결국은 제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더라.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순조롭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뭐 이것저것 다 난관이 있는데 근데 항상 제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들은 이 난관이 있지만 난관을 다 극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아니고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니까 결국 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니까 된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주신 부분이 이를 그나마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예, 그 사이에 저는 많은 불편함,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고, 이게 불편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항상 불편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원하게 된 게 없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도 이게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결국은 잘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잘은 모르지만, 나약하시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시각이 저는 이제 되는 것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물론,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시각이 안 된다라고만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 시도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시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치밀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도를 할 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시간적인 부분. 만약에 물론 충분히 다 검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시작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타이밍에서 일단 적당한 리스크는 감수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게 뭐냐면 이 리스크라는 게 결국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다 검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만약에 뭐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 만약에 누군가가 기만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건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리스크를 그렇게 감수를 하는데 예, 다행히 뭐 그런 경우는 단 한 번 빼고는 없었고 그 한 번은 제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라서.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걱정을 하시는 것도 맞고 제가 뭐 완벽하지도 않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걱정도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 그냥 목숨 걸고 한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요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만약에 기만당하면 진짜 저승에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맹세하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도 뭐 고통스럽지 않으시니까 다행인데 저는 아마 코로나인 것 같긴 한데 검사했을 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좀 후각을 잃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긴 한데 예, 미각이 안 좋은 거 예. 미각이 안 좋은 게 후각을 잃어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요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도 예민하게 생각하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해가 풀리면 또 이 더 단단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그런 게 감정적인 부분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적어도 한국에서는 예, 감정이 1위, 그 다음이 이제 그 사실 여부가 2위라고 봅니다. 이 감정의 1위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선하는 게 감정입니다. 일이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싸가지 없이 뭐 어쩌라고 이러면 그냥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제 능력의 한계로 일이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최소한의 매너인 거고 예의인 건데 예,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럽더라.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더라. 근데 이 감정이 상하면 그다음부터는 이판사판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옛날처럼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주식 글 쓰고 주식 자료 찾고 예 거기에 반응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계속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그 다른 일은 뭐 제가 또 저지른 일이긴 한데 그래서 집중을 못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을 쪼개서 주식시장을 보고 하는 게 성에 안 차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 뭔가 제가 쓰는 글의 퀄리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예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만 그동안에 여기에서 약간 소홀했지만 이 시스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현금입니다. 현금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이걸 이제 태양광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뭐 기법이 어떻다 심리가 어떻다 말해봤자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조금씩이라도 이 포트폴리오로 채워 나가면 우리가 에너지주가 없으니까 진정한 에너지주가 없으니까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태양광을 주식이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안정적인 현금이 나오는 그런 자산이 우리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주식이 물려도 현금이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대응이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시공까지 직접 하고 제가 당근마켓에서 직접 채용까지 했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저는 다 같이 잘 살자 해서 본의 아니게 이거를 많은 이제 이런 적절한 분업을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잘 살자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뭐 직접 다 하게 됐는데 요거를 완성시키고 부동산에서 자금 회수하고 그러면 내년 2월 전에는 모르겠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제가 주식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때는 유튜브에서 구독자 1 위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그럴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월 이후에는 이 갈증을 다수의 이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대창 솔루션을 봐야 되는데 어 제가 "대창 솔루션이 때가 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때가 탄 게 아니라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창 솔루션 통해서. 대창 솔루션으로 어마어마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고 요게 엄청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난 호재니까 뭐 성사만 된다면 뭐 5천 원 더 가겠지만 안 되면은 다시 300 원이 될 건데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여기서 잡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5,000원 가더라도 할 수 없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를 통해서 제안 들어간 것도 또 엄청난 호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대창 솔루션이 만든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 몇 년 전이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다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대창 솔루션 쪽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한국 뭐 한수원 같은데 계속 컨택을 했겠지만,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이 뭐 이런 걸 설마 만들었겠어 뭐 등등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진가를 알아본 기업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네, 물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을 가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엄청난 걸 제가 강조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제가 아시는 이 제도권 쪽 이렇게 그분이 움직이시니까 그냥 뭐 뭔가 일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제안이 들어가서 뭔가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리사이클링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 그 시점에 우연히 다른 엄청난 제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한 거더라. 예. 그러면 이 리사이클링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뭐 대창 솔루션은 이 제안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가 구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사업이, 그러니까 요거 리사이클링, 아이씨, 요 사업이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150%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어, 제 안목이란 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공장 부지, 그리고 공장, 그리고 설비, 그리고 기술 인력. 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은 투자하는 셈치고 뭐 최대한 적게, 설비, 중고 설비 사니까 어쨌든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하고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최근에 태양광 지붕 임대건이 많이 들어와서, 예, 하는데, 고등학교 총농장 회장님이 보니까 또 큰 공장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불현듯 어?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공장을 사야 될까, 공장 부지를 사야 될까, 임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임대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보증금 5억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설비는 한 30억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약간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5억에 7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다 합쳐가지고 한 50억이면 진행을 할 수 있겠네? 단독으로 해보자. 뭐 여기까지 이제 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단독으로 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나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한결같이 부산물이라고 하십니다.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진에서 아연하고 이런 거 추출해가지고 남은 이 부산물을 하니까 돌하고 철이 나오더라. 예,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검증이 됐고, 이 필드에서 검증이 됐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200억 들어가는 거를 요렇게 바꿔보면 괜찮겠네? 예,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년 2월 전에는 제가 축구때 깨어나도 제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내년 2월 전까지 잘 준비해서 내년 2월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어쨌든, 예,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빨대, 종이 빨대, 종이 빨대하고 뭐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등 종이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갈 건데 여기 사업을 이제 5억의 설비 투자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연 36억 정도 나오고 2년 정도는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종이 빨대 사업을 우리가 인수하려는 화장품 붙여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붙여서 진행을 하고 화장품도 이 호마믹스기하고 그 이 동물용하고 차량용하고는 또 이 충전기가 달라야 되니까 요 약간의 설비 투자 요것도 이게 한 1.2억이고 요거 하나씩 하면 한 3, 4억 정도 투자가 드는데 우리가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니까 요 사업을 같이 붙이면 화장품이 지금 17억인데 우리가 여기 매출을 한 6억 정도 붙여준다고 봤을 때 60억짜리 비상장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 3, 4년이면 빚을 다 갚아버릴 거니까 10억, 10억이 60억이 되는 3, 4년이면 6배니까 이거 할만하다 이거. 예, 요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알루미늄 업체 이 업체도 지금 뭐 어쨌든 자금이 회수가 돼야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태양광 구조물 알루미늄으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오는데 이걸 인곳을 사가지고 중국에서 인곳을 사서 여기서 사출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태양광 쪽에서도 굉장히 그리고 이 방산이니까 뭐 수준은 한 14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앞으로 비상장 투자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성공 사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대우 컴프레셔라는 회사에서 예, 투자를 했고 요게 완벽하게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고 그게 최근에 이제 이 대우 컴프레셔가 어떤 거냐면 중국 업체하고 또 이 사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최근에는 지금은 종목보다는 이게 더 여러분들 자산에 훨씬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서 이 대우 컴프레셔가 지금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제조업에서는 특히 전기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래서 충전기를 국내 업체들은 조립을 하는 수준인데 이 태양광하고 똑같습니다. 태양광도 국내 업체들이 조립하는 수준이고 현재 업체들이 훨씬 괜찮은데 충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라인을 통째로 복사해서 가져오는 걸로. 예. 그러면 이제 대우가 이 라인을 갖고 국내 시장을 팔고 미국 시장, 중국 제품은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요렇게 했을 때 아주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대우는 비상장 투자로는 거의 성공일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과장한다면 한 10배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상장 주식에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거 뭐 주식 오를 때까지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 요런 비상장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추가돼 있는 게 그 알루미늄 그리고 화장품 플러스 종이 그리고 세 번째가 리사이클링. 예, 요건데 알루미늄은 제가 판단할 때 한 지금 이게 한 70억. 요거는 10억. 그 기존 주식을 사야 되니까 한 15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도 한 50억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태양광을 하면서 재미로 재미가 재미로는 아니지만 이 정도 투자를 해 나가는 건 또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4년치 수주를 갖고 있고 방산업체니까 상장 가능합니다. 요거는 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60억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별개로 이게 60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회사는 이거는 뭐 조 단위도 가능합니다. 잠재력으로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시는 게, 우리가 상장 주식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상장 주식은 계속 제가 열심히 할 거고, 내년 2월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서 과잉 정보에 오히려 짜증 날 정도로 할 건데,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한다라는 거. 제가 뭐 기득권을 갖고 제 주식은 100원에 인수하고 여러분들은 10,000원에 인수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가격에 할 겁니다. 프리미엄도 없이 저는 똑같은 가격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100원에 인수하고 여러분들 10,000원에 인수하십시오, 차등해 가지고 저는 일단 자본 수익을 얻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도 돌 맞아도 쌉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10,000원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제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조건에 가는 거고, 그럼 저는 사실 일이 잘못돼도 우리 같이 투자했는데 제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100원에 가고 10,000원에 가면 잘해도 본전이고 잘못하면 돌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손해 본다라는 인식은 없도록 그렇게 잘 구성을 할 거고, 뭐 대우 컴프레셔 보셨겠지만 저 똑같은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미리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거 없고, 잘 진행해서 예, 좋은 성과 같이 얻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엉뚱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